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경계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정, 그리고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게 기단이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만일에 이 테마가 아닌 시장에 어떤 테마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근접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초전도체와 흡사한 어떤 양자 컴퓨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맥신이라는 신기술 있죠, 신소재죠. 자, 그리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결론은 신소재라는 거고, 아직 상용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모두가 굳이 따지면 꿈의 신소재라는 거예요. 예, 요걸 좀 경각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테마군이 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느냐. 요것도 봐야죠. 왜? 이번 테마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테마는 분명히 존재해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의 테마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테마가 있었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과거에는 코로나, 올해만 하더라도 AI 반도체, 로봇. 여기서 선점할 수 있을 때 어떨 때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설명할 텐데, 중요한 건 시장의 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의 판을 모르면 어떠한 서치를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공부가 돼야 되는 구간,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최저점에서 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단기 거래는 가능하죠.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서 공부가 들어갈 수 있는가? 왜? 앞으로 1, 2년 또는 일주일만 주식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와, 오늘 초전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왜 신선 델타 테크는 초전도체로 편입이 됐는가? 자, 그리고 과거 사례로 어떤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였었는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에서는 더 간다, 빠질 때는 더 빠진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썸네일을 조금 화려하게 적었었던 경우는 있었어요. 다만 그것보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진정적으로 다가서는 게 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토요일 11시 24분이네요, 오전. 진정성 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초전도체의 기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를 봐야 돼요. 제가 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누구도 지금 확답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박명수 씨가 나와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죠. 요건 막물이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의견일 수는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혼동을 좀 줄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학자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다, 저 얘기를 한다 보다 결국은 팩트는 뭐죠? 예, 그렇죠.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전도체 학회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 어려움. 자, 퀀텀 에너지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 검증 시일 더 소요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언제부터 처음 이론이 발생됐냐 하면 1991년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 퀀텀 에너지에서 특허를 출원했고, 이때부터죠. 고려대 이석배 교수. 이게 지금 바로 최근에 들어서 부각이 되다 보니 이게 뭐 네이처에 기재했다,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 때 과연 신성 델타 테크의 대주주는 이거에 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과연. 다만 지분 구조는 확실히 형성돼 있긴 합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황산납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제는 제가 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놨어요. 이유는 지금 김현탁 교수님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이쪽 관련한 연구 부분에서 탁월한 이런 부분을 제시한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초전도 물질에 대한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이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후보군을 봐야 되는데 황산납. 이번에 그 다음에 테마는 황산납일 겁니다. 왜? 이 시료 때문에 결과 검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생기죠. 이미 시료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황산납.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축제는 즐겨야 돼요. 왜? 빨라야 9월 말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가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테마군들도 혼조돼 있잖아요. 얘만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황산납.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 8706으로 황산납 신성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토요일인데 이 영상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혼조돼 있겠죠. 근데 이번 일요일 날 KBS에서 이 초전도체를 다룬대요. 왜냐하면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연히 다뤄야죠. 최근에 있었던 게 리튬이죠. 리튬이 신한앞바다에 있다 없다. 이런 부분도 다뤄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거론된 업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담보대출을 받고 과거 기업의 성장 폐지를 이끌어냈던 기업은 주가가 안 좋죠. 다만 기타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요. 왜? 그냥 어쩌 정도의 리튬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서 같이 받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KBS에 다루는 내용은 이미 넘겨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없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만일에 기다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납이 있어야 그리고 시료를 납품한 게 불과 5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어디선가 연구를 해서 나와야 되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바로 시연을 내서 기다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결과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의견들을 김현탁 교수님은 이런 의견 고려대에 이 논문을 썼던 사람들한테 긍정과 부정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다뤄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겠습니다라는 이런 건데 좀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이라 그런지 목이 조금 좀 잠기고 체력이 급속도로 좀 떨어지네요. 최근 들어서는 학회의 비공개 학회에서도 참여했던 교수님과의 좀 인터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기관 증권기관으로부터 어떤 퀀텀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거 그리고 섹터가 있잖아요. 뭐 어떤 뭐 화장품 이런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시장의 수급은 어느 정도 모이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 자료를 정리하느라 체력이 좀 안 좋은데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뭐 알람 설정해 주시게 되면 제 썸네일이 올라갈 때 바로 받을 수 있겠죠. 아시죠? 자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제 많은 힘이 됩니다. 다 읽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일에 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제 그 댓글을 남기신 분들 그래서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자주자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뒷부분에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죠. 신성 그리고 황산납 샵 뒤에 샵을 하나 보내주세요. 아시죠? 그럼 바로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요한 부분은요. 초전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앞전에 말씀드릴게요. 그 이 종목이 퀀텀 에너지라는 데서 네이처에 게재했다. 기다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캐피탈이 지분을 들고 있는데 그 지분을 얘네들이 들고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게 몇 프로다 얼마다 왜 지분 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이 매각을 했을 때 그 지분 가치죠. 이해되셨죠? 그런 거고 과거에 제가 DPC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얘가 방탄소년단이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근무했었다고 했죠. 이 기업이 이 비상장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상승폭을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저점이라는 부분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시장의 테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고 새로운 진입 기간에 노려야 되는 건데 절대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4배 이상 주가가 머무른 적이 없었다. 설령 그 구간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회귀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과거에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 어떤 기업이 무슨 지분을 들고 있다. 그 지분에 또 지분을 들고 있어야 했을 때는 절대 강한 테마군에서도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 자체를 여기서는 점상이라는 표현을 해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변동성 플레이어로 절대 4배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목이 많이 잠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치를 했어야 되냐면 왜 지나간 거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끄십시오. 자, 왜 하루 이틀 어차피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서치가 되고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고 여기서 믿어버리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결과는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 부분을 들었을 땐 아하 무슨 말인다 알 거예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필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있었냐면 이 부분은 단기 거래를 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테마가 일어났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렇죠. 여기서 단기 거래하는 겁니다. 다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몇 주짜리야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치가 되면 돼요. 왜? 여기 부분까지 다 통으로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상승폭이 더 큽니까? 그쵸?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덜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왜 여기가 서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때죠. 초전도체로 점으로 2번 날렸지만 기다 아니다. 아하, 이게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3주가 걸린다네.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기다 아니다. 똑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오전에는 확신할 수는 없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주가를 동폭을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국에서는 기다. 일본에서는 아니다. 여기선 기다. 왜? 학자마다의 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민감성, 증권 용어로 따지게 되면 센치라고 하죠. 감정을 다룬다. 이 감정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는요, 정확히 선을 긋듯이 이어지는 건 없다 이겁니다. 왜? 일부의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일부의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하한가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똑같은 사실이에요. 자,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쳤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감정을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왜?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 사람마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영상을 오늘 제가 찍어드렸던 간략히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는 진입을 하자라고 했죠. 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하다. 미리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 거래하세요. 왜? 어떠한 학자 의견에 따라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정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어. 그러나 군사로 쿠데타하고 억압을 했어. 안 좋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정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도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끝날까요? 끝나지 못한다. 이유는 자, 그럼 결과물이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가가 여기 와 있으면 단발성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선반영이 돼서 여기서 했을 때는 결과물에 따라서 피날레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어떤 물질이든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운용을 하면서 펀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절대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성강에서 올라간 적은 없었다. 이유는 자, 우리가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신소재만 놓고 보는데 과거에 2011년도에 맥신도 개발이 됐다. 그리고 맞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회귀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도 역시나 그렇다. 그렇죠? 10년 동안도 아직 상용화될 수 없는데 지금에 와서 정확히 말하면 13년 지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 뜻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하면 바로 인간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 삼상이 끝나다 하더라도 다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나왔을 때 뭐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항암. 쥐한테 넣어봤더니 암을 사멸했다. 바로 쓸 수 있나요? 없죠. 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얘들도 기이다. 상온. 상온에서 하는 게 맞다. 어, 그런 전도 물질이에요. 사실 전도 물질이 발생되더라. 과거에 글쎄요, 제가 논문을 학교 다닐 때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김현탁 교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와이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엔 이 논문의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297도에서 가능성이 있으나 요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요한 건 이게 1991년도에 원래부터 초창기에 미국에 있는 덴마크에 있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97도 영하 여기에서도 원래는 발열이 됐었는데 상온 여기보다 온도를 거꾸로 높여봤는데도 그런 물질이 생겨나긴 하더라. 그쵸? 자,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물에 돌을 띄워봤어요. 돌이 뜨는 경우도 있죠. 가벼운 돌. 그게 돌이 아닌 이런 부분이 촘촘히 된 게 아닌 붕에서 이제 밀도가 적은 거. 그거는 물에 뜰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와 물에 돌이 뜨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밀도를 봤더니 함량이 이렇게 됐죠. 비어 있죠. 그걸 돌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함수죠.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밀도를 집어넣어 봐도 뜨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황산납, 신성 델타테크, 황산납 그리고 KBS에 나오고 있는 미리 좀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PD를 통해서 이걸 한번 보세요. 다만 결론을 짓지는 않는다. 왜? KBS가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일정 부분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해외에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죠? 자, 이거 받아가시고 자 상단에 나 있는 010-6227-8706으로 신성 그리고 황산납 어차피 시료는 이 기업만 납품을 해요. 뭐 네이버를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여기 황산납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십 군데가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요 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납품한 기업 이게 중요한 거죠. 아시죠? 자, 요거를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가 아까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좀 이상하나? 자, 저항값이 없으니까 이게 공중부양하듯이 떠버린다는 거죠. 우웅에서. 자,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우주선을 저희가 타게 되면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현상. 중력 상태를 0으로 만든다랑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나요? 열차도 요만큼 띄어서 갑니다. 실제로 이건 자석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냐 아니냐. 왜? 음극과 음극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같은 성질은 밀어내죠. 요만큼 띄우게 되면 땅을 이렇게 마찰을 하지 않고 띄우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바로 초전도체 저항값을 0 다만 마이너스 297도였는데 마이너스 197도 그리고 그 상온에서도 전도 물질이 발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황산납은 이 시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그렇죠? 자, 신성 델타 테크는 만일에 이 얼마 간다 하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의 세력들도 이 부분 때에는 진입을 얼마 못했죠. 그리고 이 부분 때 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단기 거래, 여기는 쥐고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 간다라고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종목은 심리를 반영한다. 다만 상단선은 4배 이상을 넘길 수 없는 게 과거에 20년 동안의 사례였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단을 정해놓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이 안 좋네.
파이팅이라고 댓글 또 한번 남겨주세요. 자, 중요한 건 5일선을 지켰다, 21선을 지켰다. 아무짝에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6개월이라는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21선, 61선이 꾸준히 모아져 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기 급등한 급등주를 보면서 21선, 5일선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뭐 여기 깨면은 손절이고 여기 오면 매수입니까? 그래 수익을 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먹었다 치더라도 맨날 이걸로 빠질 겁니다. 손실을 보고.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넌 모르는데 왜 이 영상을 찍니? 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뭐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서는 신성 델타 테크뿐만이 아닌 초전도 물질이 어떤 게 생겨나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교차됐을 때 주가 변동폭을 줄 거라는 사실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삶의 이야기부터 쭉쭉 올려드리는데 천천히 이제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올릴게요. 이거 한 6개월 정도 제가 필드에 온지 연구소 이렇게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네 오늘. 자, KBS에서 방송, 이거는 뭐 블로그라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따로 이렇게 그리고 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한다, 추석 때 6일 쉰다,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서남 LS전선 아시아 전날 있었던 이슈죠.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도 그냥 다 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영상들마다. 서남 왜 그럴까요? 케이블이잖아요. 이왕이면 가까워질 때는 다른 애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쵸? 이런 애들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지만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주가라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20% 오르죠. 변동성 거래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는 떠나야 될 때인가. 코스닥 대장들 포스코 DX. 자, 요게 좀 핫했죠. 이게 코스닥에서 거래소 이전 상장을 했죠. 한다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럴까? 하나하나씩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움직일 거고 이 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오르면 5% 잘라냅니까? 아니죠. 자, 볼게요. 포스코 DX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거래소 코스피로 넘어갈 때의 과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공매도 빠진다에 베팅한 세력들은 팔아야 된다. 예,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봐야 된다. 셀트리온이 그랬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얘네 빠진다에 베팅한 애들이 사들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시장이 큰가요? 코스닥이 큰가요? 코스피가 크죠. 큰 자금들이 유입되기 쉽다라는 거죠. 유동성.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질 때는 심리가 어그러지고 코스피는 덜하잖아요. 예,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전 상장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등 오전 8시 9시 38분 쇼커버, 즉 갚으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여드릴게요. 이 포스코 DX 언제 말했는지. 뭐 이렇게 어제 수익 나신 분이 올려주신 건데 대한금속,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델타테크, 아스트, 뭐 테라사이언스. 이것도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는 살 땐 사야 된다.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는 했지만 일단 유상증자 지연 공시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기간이라는 걸 일정 부분 벌어놨으니까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할 땐 해야 된다. 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필요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상패가 되느냐 마느냐에서 피해갔죠. 그럼 거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 연구소 건데 이건 뭐 6개월 동안 제가 처음에 들고 있었던 거라서 평단가 수준이 거의 10,0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단 싸게 팔았습니다. 예, 3만 얼마죠? 8,656원. 44,000원에 팔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왜? 금감원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뭐 200% 이런 것들은 제가 공유를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왜? 이건 6개월짜리로 대형주를 들고 하죠. 이 포스코가 거래소로 이전하는 거, 예, 그걸 기다렸다가 판 거라 뭐 고점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포랄리스 오피스 전일 좀 이슈가 나왔죠. GETS 이건 KG 모빌리티. 예, 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차전지 대여
이렇게 아스트. 이분은 한 18억인가 하시는 분인데 올해 수익 지금 6개월 동안 18억 이상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야 되는데 계속 뭐 보내주시니까 제가 인증 문자를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자, 머스크, 카다시안, 화제의 비만약, 비만약 하면 펩트론, 이건 계속 말했던 거예요. 위에 보시게 되면 아마 한 2주 전부터 말했던 겁니다. 예, 재신고가를 내죠. 다만 이 종목도 여기선 거래, 왜? 위고비, 일라이 머스크, 여기서는 일단 실사, 피해 갔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여긴 단기 매매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쭉 가고 싶죠?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노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큰 수익이 생긴다. 이 폭은 3배일지언정, 이 폭은 얼마다? 예, 1.5배밖에 되지 않는다. 리스크는 크고, 자, 머스크, 카다시안, 화재의 비만약, 위고비, 공급단, 숙제 풀었다. 이런 내용이고, 슈퍼컴퓨터. 이것도 나오죠. 슈퍼컴퓨터가 뭐예요? 예. 연산을 기존의 컴퓨터보다는 정말 빠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삶이 윤택해진 건데 슈퍼컴퓨터 6후기도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초전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요, 이런 일반 환경에서 되지 않고 저온에서만 된다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도 핵융합. 아마 이 과거 사례로 최근에 나왔던 기사 한 요쯤 됐을 때 신성델타가 핵융합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에서 반등을 한 적이 있었죠. 후쿠시마 방사능 그리고 뭐 프리고진, 러시아에 있는 반란 일으켰던 이제 푸틴이 암살을 했죠. 암살한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꾸준해야죠. 배신하면 안 돼요. 자, 엔비디아 기대감 소멸로 이렇게 됐다. 즉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가 전전일 시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IT 그리고 이렇게 얘가 빠지니까 1.8% 정도 빠졌다. 자, 이런 것들. 뉴요커 중국인들이 왔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면세, 카지노,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조금 진부해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와서 많이 사들였는데 지금은 중국 화장품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할 때는 해야죠. 이분은 뭐 테라사이언스 전날 26%인데 상한가 한 번 더 가니까 4,400 가까 수익 보셨죠? 천천히 뭐 영상 봐보세요. 올려주시는 대로 제가 다 올리는 거니까. 와, 레전드. 대한금속, 테라사이언스, 굿. 이런 겁니다. 별거 없는데, 일본 원산지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그럼 육계, 가공, 수산물, 이런 게 올랐죠. 그런 거는 단기적인 테마라서 그냥 일러드리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소액을 가지고 분명히 또 하실 분들이 있죠. 근데 테마는 테마로 끝내라. 자, 이거 여기서 제가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를 언급했던 이유는 여기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독스, 네이버, 클로바.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오후 4시에 네이버가 결과를 발표할 건데 단기적인 재료로 끝내세요라고 하죠. 이유는 뭘까요? 대형주죠. 이렇게 10% 가까운 8% 가까운 상승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4시에 결과 그리고 다음날 마시죠. 자, 이게 뭘까요? 시장의 테마군이 과연 이 하나만 움직이는 테마군이면 네이버라는 안 돼요. 이게 뭘로 움직였어야 되죠? 미국이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뭘 합니다라고 해도 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글로벌이 움직여야 돼요. 수소, 2차 전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한 업체만 움직인다고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KG 모빌리티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KG ETS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거죠. 볼까요? KG ETS 다 보면은 미리 말씀드리고 2, 3일 있다가 급등을 하죠. 자, 아스트, 옵트스, 제약, 테라사이언스 쭉쭉 뭐 똑같습니다. 뭐 여기는 보면 26%, 국도화 풀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단기 거래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큰 자금을 운용하든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업종을 나눠서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요. 다만 이만큼 보유한 업종, 요만큼 보유한 업종은 나눠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비중을 확대해야죠. 다만 이런 초전도체 테마가 아니고요. 또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그럼 반도체 비중.
그리고 2차 전지 비중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30%, 10%? 다른 업종, 바이오. 그래야만 이 순환매에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가장 편하죠. 근데 단기 거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딱 찍고 그날의 테마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 때문에 다음 날을 예측하시면 안 된다. 자, STI. 즉 신성 델타테크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다룰 겁니다. 초전도체다 뭐다.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이게 단기 악재가 나오는구나. 다만 사야 되는 구간인지 또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아마 시장에 나오는 의견보다 30분이 빠를 겁니다. 아시죠? 자, AI 반도체 이런 거다. 바이오. 3천당 제약, 단기 수급 이슈로 바이오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제로 바이오가 좀 움직였죠. 3천당 제약이 갑자기 바닥에서 글로벌 임상, 라이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풀린다는 거지. 자, 한은 3.5%로 동결. 나인테크 또 맥신과 초전도체 싸움이었죠. 왔다 갔다. 왜? 맥신은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지금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예. 오전 8시 37분에 3천당제. 엔비디아 호실적 시간에 8% 이건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 딱 찍을 수 있죠. 예. 뉴욕 나스닥 랠리, 루닛 유상증자. 자, 이게 전날 24일 전날 23일 날 오후에 루닛 유상증자 드디어 떴네요. 예, 썰만으로는 2개월 만에 귀에서 피가 났네요. 이게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날 볼까요? 한번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이죠. 예. 이날 저녁에 그럼 이날 마이너스 3%에 시작했죠. 그럼 단기 거래가 19%짜리 나온다 이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모르니까 매매 타이밍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제가 적어놨어요.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적었던 내용들 한 6개월치를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장 끝나면 이런 거. 그리고 이날이 폭락했던 날인데 초전도체 폭락에 죽창 들고 공무원도 주식 투자가 이렇게 화났다. 사실 이걸 보게 되면 느끼는 건 딱 하나죠. 주식이 삶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안 싸움 일으키는 거, 주가가 오르면 너무 좋아하고 빠지고 손실 나면 집에 들어와서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게 지금 공무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안 하게끔 최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일에 어떤 탐방을 갔든가 그런 날은 오늘은 탐방을 갑니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즉 여기서 테마주를 제가 말씀드리죠. 테마주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신고가 돌파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예. 어차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시속 게임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못한다라고 해서 남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왜? 시장의 색깔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예.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 그걸 나쁘게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경제를 떠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 테마주 모멘텀이죠. 시장이 원하는 거였고 색깔이었죠. 왜? 그렇게 만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열대야로 가고 있는데 열대야가 된다고 해서 겨울에도 짧은 팔을 입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또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 이렇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겨울에 반팔을 입어? 안 되죠. 설령 윗도리를 입고 있더라도 겨울이라도 반팔을 입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원제약 라파스. 즉 그런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산을 챙겨가는 사람은 두렵진 않죠. 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거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할 때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20명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애는 3명밖에 안 돼요. 왜? 다 본인 고집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종목만 보지 마라. 시장의 힘을 느끼고 시장의 의견을 느껴라. 업종을 느끼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려고 노력을 해라.
시장의 방향성을 이렇게는 알 수 없어요. 왜? 미국, 중국 어디선가 계속 시속 게임. 그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도요. 놓고 보면 이런 파동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주식은 오죽할까요? 그쵸? 주식은 사실 뭐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되는 신성 델타 테크 대주주의 지분 빼면 별로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7천억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한 3천억 가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는 대로 땡기고 폭락시키고 할 수 있죠. 설령 이것도 이러는데 시장을 맞춘다? 힘들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한 컨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슈비스 나인테크. 자, 볼까요? 수익 나신 거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1년 지나고 오면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여기서부터 신호를 주죠. 러시아 크렘린 5km 상업지구 폭탄 연기. 이게 바로 자, 새로운 사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엔비디아 뭐 나오고 국채금리. 사실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23일 이전, 22일 날 미리 말하죠.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미반도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죠. 이미 반영된 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초전도 과학회, 비공개 간 다음에 연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등장만큼 퇴장도 빠른 LK99. 학술대에서 안 다룬다. 악재죠. 바로 반영 나오죠. 이런 것들을 오전 11시 41분에 올리고 바로 왔다 갔다 이제 늦게 정보를 받다가 선수들은 미리 이거 단기적으로 타익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변동성 크죠? 그죠? 쭉 내려오죠. 한가까지 박아버리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얻는 시간은 언제다? 마이너스 22%. 거기에 센치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한가까지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좀 빠른 속도로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 시장의 색깔과 어떻게 해야 주식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오히려 조정에 사야 된다. 뭐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죠. 에코프로 할 땐 해라. 근데 윗방향을 크게 볼 수는 없다. 다음 달 인버스 빠진다에 베팅하는 공매도 펀드가 나온다. 국내에서 자 이런 거 네이처에서 초전도체 아니야. 또 기아 금리 인상할 거야. 다만 이 부분은 어제 파월이 나와서 말했죠. 뭐 이제 2%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지만 올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뭐 무슨 말인가요? 초전도체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아직 예측을 하면 안 된다. 이때 이분이 이제 5억 정도 수익 냈을 때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9,000원에 매입했죠. 선암. 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AI, 감사 의견 이런 거. 제 영상을 좀 잠깐 한 1분만 보고 갈까요?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자, 볼게요. 자, 이 영상이죠. 네. 원이 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3주 전에 긍정과 부정 요구할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라고 하죠. 자, TN이 그쵸? 이런 종이긴 했습니다만 신성 이런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19,900원. 그리고 요 부분 제가 원이 말씀드렸던 여기를 먹을 수는 그쵸? 쉽지 않죠. 이런 종목들 단기로만 기준으로 좀 거래하되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봐야 그리고 된다. 추가적으로 즉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기 거래를 하되 고점을 가서 내려왔을 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이때 사면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그리고 여기는 거래를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자, 반드시 텔레그램 방을 필수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셔야죠. 자, 일단 여러분들 신성 그리고 시연을 하기 위한 황산납 여기 중요하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는 주식 하시는 분, 지인,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친한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이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링크 보내드릴 텐데 이유는 텔레그램 방 링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료들을 한 번에 보내게 되면 통신사에서 요즘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해서 자동으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신성 황상납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이란 문자는 여러분들이 친구분이든 아니면 지인분 주식하시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저한테 텔레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뭐 신성덴타테크 뭐 정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분명 봐야 돼요. 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죠? 하여튼 뭐 신성덴타테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탐방 갔었던 자료들 그리고 대표도 좀 사실 요새는 아리까리해요. 의견 자체가 본인이 이걸 연구한 게 아닌데 지분 투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 4배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다. 부딪히면서 내려올 거니까 그 가격에 대한 법칙 그리고 황산나 법칙 적어놨고요. 자, 텔레그램 방은 지인한테 반드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토요일 몇시에요? 12시 4분 지나가네요. 네. 일단 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선수들은 지금 여기서 광폭 행동에 거래만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에 와 있다. 자, 텔레그램 방 반드시 참여하셔서 실시간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수익 문자 한 번씩 남겨보세요. 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